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이 아닌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처럼 아주 뜨거운 부동산 시장을 만들며 한 달 사이 10억씩 미친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서울의 대장 아파트들이 급등전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기준금리 0.25%를 인하했습니다. 통화 정책 방향문에서 물가 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으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의 금리 인하가 발표한 10월 서울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는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둘째 주에 0.23%를 찍은 뒤 셋째 주 0.16%, 넷째 주 0.12%, 다섯째 주 0.10%로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물수는 총 8만 3,890건으로 석 달 전 8만 806건 대비 3.8%, 3,084건 증가했으며 가격을 낮추는 매물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평 84제곱미터의 가격에 50억 시대를 열었던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는 9월 84.97제곱미터의 매매가가 40억으로 한 달 사이 10억 가까이 하락을 했으며 신고가 릴레이를 해온 서초구의 레미안 원베일리도 8월 초 전용 84제곱미터의 가격이 60억을 찍고 신고가를 갱신했지만 같은 달 19일 10억 원이 빠진 50억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대장 아파트들이 한 달 새 10억씩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격을 높여도 매수하겠다던 사람도 많았지만 지금은 집 보러 오는 사람들도 없고 매물도 계속 쌓이고 있으니 버티지 못하는 매도인들이 호가를 낮춰 매도를 하고 있으며 이런 매물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대출 증가세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규제 강화를 앞두고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린 7월과 8월에 비해 증가세는 둔화되었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여전히 대출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9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했지만 투기보다는 실수요자가 주도하는 주택 매수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목적,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대 은행에서 9월 한 달에만 신규로 10조 3,516억 원이 증가했으며 해당 주담대의 경우 영끌의 투자 지표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직은 가계부채 증가폭이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매수 심리도 회복된 것일까요? 매물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단기급 등에 대한 가격 피로감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3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1.15, 전주 102.0,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주째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아파트 매매 시장의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 100보다 수치가 높을수록 시장에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이며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남 지역 매매 수급 지수는 101.5로 지난주 102.4보다 0.9포인트, 강북 지역은 100.9로 전주 101.5 대비 0.6포인트 각각 하락했습니다. 권역별로는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구가 속한 동남권이 101.8로 전주 103.1보다 1.3포인트, 영등포 양천 강서구가 속한 서남권은 101.2로 한 주 전 101.9 대비 0.7포인트 각각 낮아졌고 강북에서는 종로 용산 중구 등이 속한 도심권이 102.1로 전주 102.7 대비 0.6포인트, 마포 은평 서대문구 등이 포함된 서부권은 102.6으로 전주 103.2보다 0.6포인트 각각 하락했습니다. 노원 도봉 강북구가 속한 동북권은 101.1로 전주 100.7보다 0.4포인트 하락했으며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4.0으로 전주 94.4보다 0.4포인트 내렸고
수도권은 98.6에서 98로 0.6포인트, 지방은 90.6에서 90.4로 0.2포인트 각각 하락했습니다. 매수를 생각하는 수요는 점점 줄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시행해 가계대출 감소와 집값 잡기에 나서면서 기존 대장 아파트들도 빠지기 시작하지만 대출 비중이 높은 실수요자들이 많은 노도강 지역의 규제 여파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기준 노도강이 속한 강북지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1.1에서 100.7로 감소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연이은 대출 규제에 노도강 지역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고 있으며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9월 들어 아파트 문의나 거래가 뚝 끊기고 대출을 막으니 실거주자들도 줄고 대출을 끼고 하는 갭 투자도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계동의 재건축이나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가 워낙 오래된 얘기라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가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거래 절벽은 심각한 수준인 것입니다. 가을 이사철로 부동산은 성수기에 해당하지만 정부의 88 대책으로 부동산을 찾는 방문객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발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금통위는 지난 8월 가계부채 급증으로 금융 안정 위험이 커져 금리를 동결했으나 깊어지는 내수 부진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으며 국내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내수 회복세는 아직 더딘 모습으로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은 커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입니다.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지난해 2월부터 13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해왔으며 인하하게 된다면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전환에 나서는 셈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영끌족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지난 7월부터 가상금리 조정 등 스트레스 DSR 시행과 각종 가계대출 제한 정책을 발표하며 대출 한도도 줄였습니다. 대출 규제로 최근 영끌들의 매수가 주춤한 상황이지만 주택 가격 상승기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매우 큰 상황이며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부동산 공급 부족과 전세 가격 상승 우려가 겹쳐 수요자 관심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부동산 시장이 상승 시작으로 보기엔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에선 연말까지 대출 잔액을 맞춰야 한다며 대출 금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시중은행은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줄지 않고 있다며 10월에도 금리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주담대 금리를 0.1에서 0.2%, 전세대출 금리를 0.1에서 0.45%, 국민은행은 최대 0.25%까지 지난 7월부터 꾸준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인데요. 기준금리가 내리면 은행금리도 내릴 것으로 기대하는데 현재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아니면 대출이자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세와 집값 상승 등의 요인이 금리 인하 결정에 있어 변수로 꼽히고 있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었으며 가격 상승이 이어진다고 해도 정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2단계에서 내년 하반기로 미룬 3단계를 조기 시행할 수도 있고 전세대출이나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급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핀셋 규제 추가 제도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출은 더 어려워지고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시장에 반영되는 게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이렇게 대출이 막히고 이자가 높으면 고가의 아파트들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는데요. 투기꾼이든 실수요자들이든 현금을 많이 가지고 현재의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받아줄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투기꾼들은 보유를 짧게 하고 시세 차익을 남겨야 하는데 거래가 활발한 시장에서는 가격도 상승하며
차익을 볼 수 있지만 현재는 절대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대장 아파트들도 한 달에 10억씩 쉽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상급지여도 호재가 없는 지역은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내가 매수했을 때 언제든 고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혼돈의 시장입니다. 집을 팔고자 하는 매도인들의 물량은 점점 쌓여가고 대출을 어렵게 해서 실수요자들과 투기꾼들의 매수를 막으니 거래 건수는 확 줄고 있으며 경매 낙찰가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과 더불어 서울 특히 강남 3구 이외 지역에서 경매 낙찰가율 100% 이상의 고가 낙찰 비중이 확 줄었으며 외곽 지역의 회복세를 보이던 경매 낙찰률도 다시 약세 전환되었습니다. 매매 물건이 쌓이니 낙찰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중단기로 보면 등락을 거듭하지만 현재 장기 관점으로 보면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와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가격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급매물이나 공공분양 등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의 실수요자분들은 매수를 고민해 보시겠지만 갭투자나 상급지의 높은 가격은 현재는 너무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 집값은 이슈와 재건축에는 오르는 지역은 많지 않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강보합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임장을 위해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원하시는 지역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이메일 보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